네, 좋은 제품을 애국 기업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요. 산양류 좋은 거 아시죠? 단백질, 네덜란드 단백질을 서울대학교 김형국 박사가 연구 개발한 건데요. 100% 네덜란드입니다. 하루에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다이어트도 되고 단백질, 근육 빵빵합니다. 전화하세요. 이봉규 TV 구독자님께 특별 할인합니다. 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김정식 터닝포인트 대표인데요. 지난번에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회도 출마했었죠. 4강에 들었었는데 아깝게 장해찬한테 밀렸는데 글이 또 대단하고요. 젊은 정치인. 오늘 글도 좋습니다. 제목이요. 협상을 주선하는 자가 배신자다. 그렇죠. 자율보에 칼럼을 실었는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를 두고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학계 언론에서도 정치교수가 서울대 타이틀을 달고 방송에 나와 괴담을 유포하자 해당 분야 전문가인 교수들이 나와 과학으로 선동을 잠재웠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설명까지도 정치에 의해 돌팔이의 친일 행동쯤으로 외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반으로 나뉘어 있다. 언제부터인지 정치가 앞장서서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즈음부터였을까 싶더니 이명박 대통령 당시의 광우병 사태가 떠오르고 노무현 대통령 때의 한미 FTA 반대도 떠오른다. 여기에 반일 감정 조장, 사드 전자파 논쟁은 또 어떠했는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선동이 대한민국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칠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괴담과 날조를 통한 선동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은 집단은 늘 어디 있는가? 이런 시기에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수사를 들고 나와 마치 전쟁터에서 혼자 꽃동산에 올라앉은 듯한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대개 중도나 젊은 정치, 새로운 정치 등을 표방하며 따뜻한 보수 집단임을 자처하는 세력에서 흔하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선명한 입장을 가진 이들을 싸잡아 극우로 매도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을 무조건 비난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는 마치 같은 편인 느낌까지 받는다. 비상식, 비과학, 몰공정의 시기였던 문재인 정부 5년간 터없이 부족한 힘에도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던 정당을 얼마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 너무 잘해서 겁난다라던 이 세력이 이끌었다. 양이 사자떼를 이끌던 상황이었다고 평가해야 할까? 미국의 압도적인 지원을 받던 자유진영의 남베트남, 월남이 공산진영의 북베트남, 월맹의 패망한 베트남 전쟁이 떠오른다. 당시 월남의 국무총리와 유력 대선 후보가 간첩이었다. 이들은 스스로 합리적인 세력이라 포장해 지지 기반을 확대했고 전쟁에 지친 국민에게 평화와 화해를 강조하며 무장해제시켰다. 결과적으로 월남에서 반공을 외치며 자유를 위해 싸웠던 애국자들은 호전광이다, 극우, 정신병자 등으로 조롱받으며 힘을 잃었다. 결국 무려 10만 명 이상의 청년이 군 입대를 회피했고 월남은 월맹의 공격에 스스로 문을 열어주며 패망해버린다. 문재인 정부의 종북 친중적 행태에 나라를 통째로 바치겠습니까? 라던 끓는 구호마저 짓밟히던 시대였다. 대한민국 내부 간첩 현황은 지도 전체를 새빨갛게 만들 정도다. 여전히 전사라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는 미중 패권 전쟁의 서막이 열렸고 대한민국 양대 정치 집단의 결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당선되고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번 외친 윤석열 대통령 대화와 타협으로 포장된 정치꾼들의 야합에 익숙하지 않은 비정치인 출신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을 함부로 논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영화 대부에서 돈 콜레오네가 아들 마이클에게 한 말을 명심해야 한다. 협상, 대화를 주선하는 자가 배신자다. 이렇게 김정식 젊은 정치인이 일가를 했는데요. 협상을 주선하는 자가 배신자입니다. 마지막에 그 대부의 대사를 인용했는데요. 대부. 저도 이거 몇 번 봤는지 몰라요. 대사를 외울 정도입니다. 이 대사 나오죠. 마론 브란도가 얘기했죠. 그 아들 마이클 콜레오네에게. 마이클 콜레오네는 이제 알파치노죠. 마론 브란도가 이제 늙어서 힘없을 때 자기 권력을 다 내줄 때 마지막 킬링 포인트죠. 제대로 원 포인트 레슨을 해주는데 협상을 주선하는 자가 배신자다.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아버지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마론 브란도죠. 마론 브란도의 친구도 배신하고 자, 이런 판인데 마피아 세계와 정치 세계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 조직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게 마피아나 정치가 그렇고요. 여기서도 나오지만 이익을 위해서는요, 주군을 배신하고 자기 집단을 배신하고 이런 게 다반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마피아도요, 이익이 엄청나거든요. 보통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이익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 이익을 쟁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조직에 들어가서 이제 이익을 쟁취하지만 이 조직 정체를 먹기 위해서 또 모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거든요. 이 일반 회사하고 다릅니다. 뭐 일반 회사는 예를 들어서 상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상품이라면 원가가 뭐 원료, 인건비, 뭐 유통비, 광고 홍보비 다 합쳐서 10,000원짜리는 한 8,000원에 만들어서 영업이익을 20%만 내면, 영업이익 20% 내면 아주 굉장히 성공한 거죠. 다 제한 다음에 홍보비까지, 뭐 TV 광고비까지 다 제하고 20% 남으면 엄청난 건데, 그게 이제 일반 사업이고, 근데 마피아의 사업은 그게 아니에요. 20% 먹는 게 아니라 20배, 200배를 먹으니까 마진이 20%가 아니라 그런 건 아예 손도 안 돼. 그런 거는 최소한 뭐 몇 배, 아니면 이제 큰 거는 마약 같은 거는 뭐 몇십 배, 몇백 배 이익을 얻잖아요. 그 대신 걸리면 감옥 가고, 아니면 반대파에 의해서 목숨도 잃고 이러니 리스크 테이킹이 크죠. 그래서 마피아라는 거예요. 근데 정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놈들을 그렇게 보잖아요. 뭐 일반 사람들은 뭐 사회에서 뭐 훌륭한 일을 하다가 그게 교수가 됐던, 그게 군에서 장군을 했던, 아니면 대기업에서 임원을 했던, 사장을 했던, 아니면 과학자로서 무슨 혁혁한 공을 세웠던, 아니면 의사로서, 변호사로서 공을 세웠던.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뭐 정책 같은 거 잘 입안하고, 그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뭐 마지막에 봉사하려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원래 정치인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마피아예요. 한탕 크게 먹으려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죠. 근데 대부분은 한탕 크게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이권이 크니까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만 해도 그렇잖아요.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방탄을 그냥 자기가 범죄로 감옥을 가느냐, 금배지 달아서 내가 한탕을 하느냐. 이재명뿐이 아니라요, 이 남국이 보십시오. 얼마를 튀겼어요. 국회의원으로서.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 돈도 없던 애가 지말로 빵꾸난 운동화 신고 다닌다고 코스프레 하던 애가 100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100억이 걔가, 남국이가 그 나이에 회사 다녀서 어디 가서 100억을 만지고, 사업을 해서 어디 가서 100억을 만져요. 택도 없지. 그러니까 국회의원 금바지 달았으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 이준석이 보세요. 하버드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요즘 좀 의심이 가는데, 뭐 졸업은 했다고 칩시다. 복수 전공이라고 했다가 지금 그거 소리 쏙 들어갔는데, 복수 전공은 안 한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판인데, 걔가 왜 하버드 나왔는데 버젓한 직장 안 들어가고, 버젓한 직장 하버드 나왔으면 여기저기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뭐 대학원 가서 교수할 수도 있고, 최하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왜 안 들어가고 정치판에 들어왔을까요? 큰 판 먹으려고. 큰 판. 그래서 큰 판도 먹었죠. 지말로 그러잖아요. 코인으로 선거 3번 할 정도로 먹었. 선거 3번 하면 돈이 얼만데, 그걸 지가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먹어? 사업을 해서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이 정치판이 그렇습니다. 다 그러니까 이제 목숨도 걸고 그러는데, 뭐 영화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조폭의 세계, 마피아의 세계 보면 배신하고 엎어 까고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조폭 두목들이거든요. 그런데 협상을 주선합니다. 그자가 배신자예요. 협상을. 어디 파와 아니면 무슨 회사와 이렇게 협상을 주선하는 자가 배신. 명언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협상을 주선하는 자, 또 국민의힘의 강경파들,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노선을, 그다음에 세계관, 철학을 같이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라는 소리 듣잖아요. 얼마나 세게 얘기하고 세게 나가면 그거를 갖다가 무마시키기 위해서 협상을 주선합니다. 어디하고 협상? 민주당과의 협상, 아니면 뭐 이준석과의 협상. 이준석도 끌어안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자가, 협상을 주선하는 자가 배신자. 그런데 미안하지만 국민의힘에는요, 배신자를 드글드글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있는 배신자들, 협상을 주선하는 이 야바 육군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마 조심할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살짝 또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서부터 넘어가지 않게. 마이클 콜레오네는 안 넘어가요. 아버지 돈 콜레오네의 그 말을 아주 명심을 합니다. 안 넘어가요. 윤석열 대통령도 조폭에 비유해서 미안합니다. 나라를 통치하는데 협상을 주선하는 배신자에 넘어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는 잘하고 계신데 지금 막 이 배신자들이 꼬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선 때문에 꼬이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충성. 아유, 배신자들. 야, 이놈의 새끼들. 내가 다 알아, 이놈들. 이 남들이 어디서 이 자식.